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0년 4월 19일 날 봤던 2020년 2회차 CS 리더스 기출문제 CS 전략론 오늘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에 대한 동영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번부터 10번까지 전략론 문제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수준의 문제 유형이었는데 오늘 문제들에서는 조금은 좀 달라지는 문제가 보여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저는 41번이라고 써놨는데요. 11번이죠. 고객 인지 가치와 관련해 세스, 뉴먼, 그로스. 자, 저 세 명의 학자가 나오시는 순간 무조건 그냥 고객 가치, 가치에 대한 측면이겠죠. 제시한 5가지 가치 유형 중 제품 소비를 자극하는 새로움, 호기심.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새로움과 호기심입니다.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또 하나가 있으면 놀라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요 세 가지가 딱 키워드가 보이시는 순간 무슨 가치냐면 인식 또는 인지 가치라고 딱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지난번 10번까지의 문제와 난이도는 거의 같이 유지될 정도로 굉장히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뭘까요? 사회 계층 집단과 관련된 가치, 기능적 가치는 실용성 또는 물리적 기능과 관련된 가치, 상황적이라는 건 특정 상황과 관련된 거, 정서적이라는 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 등의 유발 이렇게 나누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걸로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문제 유형. 서비스 수익 체인을 이용하여 기업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고 운영 단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일단은 올바르지 않은 내용을 찾으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암기가 돼야만 합니다만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내부적 성공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자, 저희가 흔히 이제 전사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2번 외부 위탁 평가 결과와 소비자 의견 수렴 결과의 조율. 자, 여기서 잘 보면 평가 결과와 의견 수렴 결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 조율이라는 단어 자체가 위에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 유형에 알맞은 단어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위에 나오는 이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고 운영 단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내용도 다 맞는 내용이고요. 이 문제는 암기라면 좋겠습니다만 자꾸만 가면 갈수록 문제의 오답들이 저희 교재에서도 보기가 어려운 오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정확히 해당하는 요소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지난번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로 잘못된 오답은 뭐였냐면 외부 경쟁자 성공 사례에 대한 회피 전략 수립이라는 게 오답이었습니다. 성공 사례에 대해서 회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나온다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내구성과 유형성 및 용도에 따른 소비재 분류 중 다음 보기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게 뭘까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일단 문제에서 소비재 분류라고 하면 세 가지거든요.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죠. 자, 이때 보기를 좀 보면 보통 1번 한 번 내지 두세 번 사용하면 소모되는 유형 제품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것만 갖고도 답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흔히 저희가 통칭적으로 뭐라 부릅니까? 일회용품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되면 비내구재가 답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든 구입이 가능하며 대량 광고를 통해 구입을 유도하고 선호도를 구축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저희가 비내구재를 이렇게 기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보기 내용도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보기의 내용으로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유형 제품이고 인적 판매와 서비스가 수반됩니다 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건 내구재일 겁니다. 높은 수준의 품질 통제,
공급자의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서비스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의료기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의료기관이라고 문제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라고만 나오면 비영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제적 특징, 의료경영이라는 말들이 붙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영리적 통계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구분관점을 말씀드리면 2번은 무조건 맞겠죠. 일반적인 이익 집단에 비해 병원은 기본적으로 비영리적 동기를 갖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병원은 고도로 노동집약적 집단인 동시에 자본집약적인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맞습니다. 3번 볼까요? 진료 결과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진료 서비스 생산에 대한 품질 관리와 업적 평가가 매우 쉽다. 자, 잘못돼 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원은 동일한 수술을 받은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자 수술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라든가 치료 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업적 평가가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의료기관의 문제들은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명제가 나오고 아래쪽에 하부 요소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만 문제를 읽어봤을 때, 보기를 읽어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걸 답으로 체크하면 되는데, 지금 나온 것처럼 3번 보기처럼 앞뒤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고 해버린다면 이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에서 학습 내용을 공부를 하실 때 키워드 또는 중요한 단어들을 기억을 하셔서 그게 바뀔 거다라는 측면을 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도나베디언이 제시한 의료 서비스 품질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 아시겠지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주장했던 학자들이고요. 도나베디언이 주장한 7가지가 있습니다. 효능, 효과, 적정성, 효율, 수용성, 합법성, 형평성이 7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해당하지 않는 거 촉진성이 될 겁니다. 도나베디언이 제시한 의료 서비스 품질 요소 7가지와 더불어 이 7가지를 부올이라는 학자가 4가지로 다시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서브컬의 5가지 품질에 따른 차원별 설문 내용 중 신뢰성에 대한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신뢰도입니다. 신뢰성에 대한 측면은 아시겠지만 과정 품질, 결과 품질 중에 유일하게 신뢰성만 결과 품질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물리적 시설의 시각적 효과, 물리적 시설 시각적 효과 전부 다 눈에 보이죠. 만져질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유형성입니다. 1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신뢰성에 대한 사항과 거리가 먼 거 1번이 유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4가지는 다 신뢰성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신뢰성, 유형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흔히 저희가 확신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슨 보증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런 5가지에 나와 있는 하부 요소들을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카노가 제시한 품질 모형 중 다음 보기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게 뭡니까? 카노 논리학교 교수가 제시한 서비스 품질 모형은 허츠버그가 제시한 동기위생 이론, 이요인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얘기하는 품질 모형이고요. 5가지의 구분 관점이 있죠. 매력적, 일원적, 당연적, 무관심, 역품질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2번은 아닐 겁니다. 무차별 품질 요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타겟팅 할 때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보기를 좀 볼까요?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은 신소재공학과 김모모 교수팀이 20회 세탁해도 재사용 가능한 나노 섬유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있었나요, 기존에? 없었죠. 새롭게 만들어진 거고 고객들이 예상이나 했을까요? 쉽게 예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게 개발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고객들이 실망하거나 불만을 가질까요? 아니요.
지금 뭐 KF94, KF80, 그 다음에 뭐 1000마스크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걸 무슨 요소라 부르느냐? 매력적 품질 요소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위에 문제만 보시더라도 잘 읽어만 보셔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충족되면 고객 감동이 일어나고, 이유는 고객이 생각지도 않았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충족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매력적 품질 요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이 서비스 품질 SQ라고 부르죠. 네 가지 핵심 차원 중, 핵심 차원의 네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일단 이 네 가지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효율성, 신뢰성, 보안성, 성취, 이행성,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이 웹사이트는 두 개가 뭐 비슷하네요.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배달을 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적정 소요기간 내에 주문 품목을 배달해 줍니다. 뭔가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거에 대해서 딱 뭔가를 실행을 해서 달성을 해버리죠. 자,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성취 이행성에 대한 걸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성취 이행성에 대한 걸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하신다면 위에 두 가지 보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암기만 딱 받침이 된다면 굉장히 손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내부 마케팅의 영향 요인 중, 내부 마케팅의 영향 요인은 총 6개가 있죠. 이 중에 불평,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 등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제가 영향 요인이 6개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영향 요인 6개 있는 것과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흔히 저희가 통제 요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6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부 마케팅의 영향 요인이라고만 그냥 쓰면 흔히 저희는 6개가 있습니다. 뭐 내부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부 마케팅의 영향 요인 중 통제 요인 중에 불평,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 등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답은 고객 만족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투입 통제, 과정 통제, 결과 통제 중에 고객 만족은 결국 어디 있을까요? 결과에 있겠죠. 자, 그 투입 통제는 기업이 쏟아부어야 되는 뭐 종사원 선발, 교육 훈련, 전략 계획, 자원 할당 뭐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쏟아부었으면 중간에 엎어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잘 관리돼야 되잖아요. 조직 구조, 관리 절차, 보상 이런 게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과정 통제입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족이겠죠.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 전부 다 뭔가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고객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저희가 결과 통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종합 만족도의 측정 방식은 무엇입니까? 소비자 만족도 만족 조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굉장히 문제가 나오면 참 쉽지 않게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직접, 간접, 뭐 복합, 또는 혼합 뭐 이래가지고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각 측정 방법에 키워드를 좀 알고 계셔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여러 가지 서비스의 하위 요소 또는 품질에 대한 차원 만족도의 합을 복합 점수로 간주합니다. 자,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원 만족도의 합을 복합 점수로 간주합니다. 자, 여기다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중복 측정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중복 측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뭘까요? 그죠? 혼합 측정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걸 방지할 수 있고, 차원 만족도의 합을 복합 점수로 간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렇게 따지면 답은 간접 측정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직접, 간접, 혼합 측정 방법에 대한 키워드별로 나오는 내용들을 정확히 기억하셔서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유형보다 조금은 난이도에서 혼합이 되어 있는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10문제 중에 한 3문제, 4문제 정도는 쉽게 문제만 읽는다고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제가 실제로 지난 5년치는 아닙니다. 앞에 앞서 있던 한 8회 정도, 8회 정도의 문제들을 전부 다 실제 기출 문제와 문제를 푸는 분석 내용, 그리고 문제를 푸는 팁까지 다 포함을 시킨 문제집입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CS 리더스를 준비하시는 가장 압도적인 합격 솔루션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다 그러신다면 온라인상에서 네이버에서 제 박정민 강사라고 치시면 제 카페가 검색이 될 겁니다. 카페에 오시면 지난 5년치 또는 그 이상의 나왔던 문제들, 문제 분석 자료 또는 보실 수 있는 유형에 맞춰진 여러 가지 분류 형태의 기출문제와 분석 자료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료로 운영된다는 건 조금은 좀 아쉬운 측면이니까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전략론 21번부터 30번 문제까지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셔서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를 좀 해주시면 앞으로 영상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